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K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91%의 신자들이 코비드-19이 지나간 후 예배에 복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1%의 신자들은 팬데믹 전만큼 자주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대부분은 팬데믹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개신교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8%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횟수로 대면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고 23%는 더 자주 참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남자가 성전환 후 여자 경기에 출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상하원은 지난 8일 성전환자로 확인된 남성 선수들이 여성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법안에 따르면 여성으로 지정된 팀이나 스포츠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여성만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후원을 받는 각 운동팀은 남성, 여성 또는 남녀 혼성 스포츠로 지정돼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선수는 팀에 합류하기 전 나이, 생물학적 성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00명의 강력범, 3,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남북 국경에 구금돼 있으며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 개방의 위기라고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국경 관리들은 지난 4주 동안 남북 국경에서 지난 5년간 볼 수 없었던 가장 많은 10만 명 이상의 이주자들을 체포하거나 마주쳤습니다. 매일 7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대부분 독신 성인이지만 가족과 어린이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2월은 지난 5년에 비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 개방의 위기라고 바이든을 비난했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하원이 어제 상원에서 수정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을 220대 211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과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원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 수업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각 가정의 약 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돼 내일 오후 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추가로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앨릭스 버스키 존슨앤존슨 최고 경영자 켄 프레이저 먹 CEO와 만난 뒤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존슨앤존슨, 화이자, 모더나 백신 8억 회 접종분을 보유하게 됐으며 전체 인구가 접종하기엔 충분한 분량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영화관들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재개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르면 토요일인 13일 LA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입장 인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25%나 100명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서 뉴욕시도 1년 만에 영화관 재개장을 허용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수장들과 연쇄 회동합니다. 국무부는 어제 블링컨 장관이 15일부터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18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을 방문한다며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카운티 및 일리노이주 경찰은 2021년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보고된 카제킹 급증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제공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1년 현재까지 368건의 카제킹이 보고됐으며
경찰은 도난을 막기 위한 새로운 툴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데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국장은 웹사이트에 최근 보도 자료와 범죄자 사진, 예방 팁, 카제킹 신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겟은 어제 CVS와 제휴해 6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타겟은 회사가 미상내 CVS 약국에서 독감, 대상포진과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코비드 예방접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주와 연방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격을 갖춘 샤핑객과 팀 멤버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컨벤션이 금년 여름에 시카고 매코믹 플레이스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자동차 무역협회는 오늘 주정부 대표자들과 만나 시카고 오로쇼 개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어제 접종에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유나이티드 센터 예방접종 장소에서 5만 건의 약속이 공개됐다고 관계자가 지난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이내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위대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이 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60명 이상이 군경의 총격 등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시간 오늘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아 추도식을 열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도쿄 지요다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나루히토 일왕 부부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장관들과 유족 대표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추도식을 열지 않았으나 10주기인 올해는 참석자 규모를 축소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국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1차 조사한 결과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36도,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